오늘 이 공수처에서 200페이지라는 얘기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네. 이 2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1차 집행 당시에는 100페이지 정도 질문을 만들었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그때보다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거의 2배 정도의 이 질문이 만들어진 건데 제가 이 검찰 측에 좀 취재를 계속 해봤더니 네. 한 페이지에 질문 한 6개 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질문은 이제 문항 하나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 부분은 공란으로 해놓고 질문을 해놓고 또 답을 안 한다고 해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진술 거부 이렇게 쓰진 않고 한 2분에서 3분 정도의 여유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마 예상되는 건 1000개에서 1200개 정도 되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공수처가 이전에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제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거기서 이제 발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이제 위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럼 다시 또 서울 서부지법에다 청구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은 반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에다 또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1차 영장을 이제 청구했을 때 당시에도 굉장히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 재청구 당시에도 서울 서부지법에서 청구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도 결국에는 그런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부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중앙에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다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이다. 자, 오늘 오전 10시 33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세현 기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진행 중인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한 지 이제 2시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오전 10시 33분에 집행이 됐고 공수처에는 10시 50분쯤에 도착했습니다.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3층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도착과 동시에 조사가 시작된 건데요. 취재진 사이에선 먼저 티타임을 가진 뒤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공수처는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렵게 신병을 확보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좀 조사를 할 것 같나요? 네, 공수처는 무려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엄 핵심 인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사항 역시도 많은데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와 이전 준비 상황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피해자를 체포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공수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공수처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다. 공수처도 이렇게 밝힌 부분인데, 자, 변호사님과 좀 전에 우리 강세현 기자도 살짝 언급을 하긴 했지만 어떤 부분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어떤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은가요? 예, 일단은 공수처에서 지금 준비한 질문이 200페이지 정도에 달한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에다가 그리고 하단에 이제 공란이 있겠지만 공란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질문이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 200페이지 질문량이 200페이지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피의자 조사하는 거에 비해서 양이 많은 건가요? 좀 통상적인 부분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제가 했었던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질문 하나당 답변을 받고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이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200페이지라고 한다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고 이것 자체가 일단은 결국에 내란죄라든지 지금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결국에 이 형사사건이라는 건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이 해당 사실관계가 어떤 형법상의 위반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특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내란죄라든지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 당일 12월 3일 당일에 이 행적도 중요하겠지만
그 후에 이 행적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속 기소된 뭐 다수의 사령관이라든지 이 경찰 수뇌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다 질문에 넣어놓고 뭐 이때 당시에 뭐 몇 월 며칠 날 뭐 누구와 만났죠,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하였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질문이 다 나눠져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출석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언급이 됐었던 적이 네네.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질문이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 한 가지 질문을 다 묻고 그에 대해서 각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절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지, 이것들을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영상 녹화 자체가 또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형사소송법 244조의 1을 보면 피의자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네. 이 경우에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하고 이 조사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이 부분을 다 녹화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상 녹화실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상 녹화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이 체포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일단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발부의 사유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70조를 봐야 되는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듣는 예. 도주의 우려와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예,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만약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 자체가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증거인멸의 우려로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 진술에 대해서 답변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48시간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지금 11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어쨌든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면 이 200페이지에 대한 질문 자체도 사실적으로 뭐 끝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쟁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 공수처에서 200페이지라는 얘기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 2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1차 집행 당시에는 100페이지 정도 질문을 만들었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그때보다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거의 2배 정도의 이 질문이 만들어진 건데, 제가 이 검찰 측에 좀 취재를 계속 해봤더니 네. 한 페이지에 질문 한 6개 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질문은 이제 문항 하나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 부분은 공란으로 해놓고 질문을 해놓고 또 답을 안 한다고 해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진술 거부 이렇게 쓰진 않고 한 2분에서 3분 정도의 여유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마 예상되는 건 1000개에서 1200개 정도 되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로는 200페이지만 이 질문으로는 1000개에서 1200개 정도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A4 한 장에 예를 들어서 질문 하나를 적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제가 취재를 하기로는 한 6개 정도, 5개에서 6개 정도 써놓고 이제 질문 써놓고 답은 공란으로 해놓고 답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그 노트북으로 치게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바로 진술 거부 이렇게 쓰진 않고 2분에서 3분 정도 여유를 주면서 답변할 시간을 이제 네, 준다. 답변할 시간을 계속해서 이제 유도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 1200개 정도 되는 질문에 답을 한다는 게 사실 그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밤이 되면 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다 조사하는 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계획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상 녹화 조사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영상 녹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거부를 했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영상 녹화 조사를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 또 체포영장이
관할인 중앙지법에 청구가 되지 않았다는 점, 네. 또 체포영장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예외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위법하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계속해서 견지를 해왔습니다. 또 계엄 선포도 마찬가지로 또 뭐 국민들께 망국의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엄의 형식을 빌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법하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영상 녹화를 해서 자신의 이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기로는 이런 적법한 통치 행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이런 것을 다 증거로 남겨놓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장가희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떠오르는데 일단 먼저 이제 이 영상 녹화 관련 부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안 했다고 하고,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때는 또 녹화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가희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영상 녹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했어요. 영상 녹화를 하고 안 하고 뭐 이것도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고 하고 안 하고 차이도 있는 건가요? 네, 영상 녹화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영상 녹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조사라는 것이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답변하는 것을 뭐 녹취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서 타이핑을 치게 됩니다. 이 답변이 뭐 제가 뭐 세 마디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요점만 정리해서 뭐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가 답변한 것과 다르게 왜곡돼서 이제 기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영상 녹화를 해서 결국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녹화를 해놓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쟁점이 되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이제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영상 녹화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만약에 영상 녹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공수처가 내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대한 질문을 하면 이것 자체가 이제 또 위법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가 만약이라도 공수처에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A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A-라고 조금 달리 기재가 될 수가 있는 것도 이제 염려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달리 기재되는 그런 부분까지 또 염려하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이제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진술 거부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그 윤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를 보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대목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떠실까요? 이런 메시지 그리고 진술 거부권 이전부터 공수처에 출석하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왔고 조사에 순수히 응할까요? 어떨까요? 예, 이 형법상의 이런 뭐 진술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묵비권 자체는 헌법 그리고 또 형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뭐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뭐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불법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그 사유로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라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이 이제 향후에도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 이게 묵비권을 행사했을 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법원에서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수사 자체가 불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응할 수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면 이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을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뭐 다른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이제 추후에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기를 오늘 오전 11시부터 338호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 그러면 이제 48시간 이내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모레 금요일 이제 오전쯤이 될 텐데 글쎄요. 지금 뭐 말씀 중에 뭐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긴 했지만 48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공수처에서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이 48시간이 근거가 형사소송법 200조의 2입니다. 지금 이게 영장에 의한 체포 규정이고요. 여기 5항을 보시면 체포한 피해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8시간 내에 만약에 영장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48시간 내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1월 15일 10시 33분에 체포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 1월 17일 10시 33분까지가 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시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공수처에서는
조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일단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이 조사에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영장 청구에 대한 준비를 할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준비를 할 맞습니다. 거다. 그리고 이 구속영장 청구도 결국에 청구를 했을 때 발부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청구를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에서는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든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을 서면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위해서 좀 그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이전에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제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거기서 이제 발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이제 위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럼 다시 또 서울 서부지법에다 청구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은 반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에다 또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1차 영장을 이제 청구했을 때 당시에도 굉장히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 재청구 당시에도 서울 서부지법에서 청구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도 결국에는 그런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부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중앙에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다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반반 이제 뭐 서울 서부지법이든 뭐 중앙지법이든 어쨌든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또 한 20일 정도 이제 조사 기간이 또 늘어나는 거고. 그렇지만 이거를 마무리를 공수처에서는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검찰로 다시 이첩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법 3조에서 이 공수처가 공소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이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범죄는 공소 제기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 제기를 직접 할 수가 없고 검찰에서 공소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소 제기 단계에 가서는 결국에는 다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한 규정이 공수처법 26조 1항에 있습니다. 이 공소 제기 가능한 사건이 아닌 이 고위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는 이 관계 서류와 이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는 수사를 완료하게 된다면 수사 완료 후에 이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검찰에 다시 사건이 넘어가는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